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운동이 뭔가 잘 안 되거나 운동하면서 부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어서 쓰는 근육만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안 쓰는 상태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근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3대로 따지면 300 정도 될 때까지는 몸을 함께 쓰는 방식을 채택해야 부상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웨이트를 이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웨이트를 할 수 있는 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게를 들면 여러 개의 근육을 써서 드는 거랑 근육 하나로 고립해서 드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들고 무겁게 들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 개잖아요. 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몸이 엄청 좋고 건강하고 힘이 센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운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몸에 불균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약한데 어디는 강하다든지, 어깨는 센데 등은 약하다든지, 이런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근력 균형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걸 이제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력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는 어느 특정 근육만 고립해서 운동하는 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 준비 단계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균형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는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웨이트라는 거를 접할 때는. 근데 사실 고립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고립이 너무 당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립하면 자극이 세요. 와, 이거다, 잘 먹었다. 이 방법이 맞구나, 확신을 막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협응하는 근육들의 패턴이 다 망가지게 돼요. 저 그러면은 네. 오늘 한번 직접 초보자 레벨까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직접 보여주면요? 네네. 여러분들이 하체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 움직이는 관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체가 움직일 때, 스쿼트를 할 때는 관절이 3개가 쓰여요. 3개. 고관절, 무릎, 발목. 자, 이 3개가 쓰이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3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스쿼트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발목 종아리를 안 쓴다는 문제가 있어요. 종아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내려갔는데 종아리는 안 움직이고 이것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펴져요. 이렇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만 굉장히 자극이 세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자세. 자, 내려가요. 내려갈 때도 동시에 가야 되는데 동시에 안 가요. 무릎이 먼저 가. 그리고 올라올 때 발목 안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와요. 잘된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발목, 무릎, 고관절이 동시에 접혔다가 동시에 펴져야 돼요. 내려갈 때도 동시에 접히는 거를 유념하시고, 내려가서 동시에 펴진다. 동시에 안 펴지게 되면 그만큼 해당 관절은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움직이게 되면 해당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안 쓰이는 거예요. 안 쓰이면 분담이 안 되죠. 그러면 무게를 그만큼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운동을 하셔야 중량도 빨리 오르고 무게도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복압을 너무 많이 잡지 말란 얘기예요. 복압 물론 중요합니다. 복부가 압력이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웨이트를 하게 되면 부상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복압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나 다른 몸의 부분을 못 쓰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로 보여드릴 텐데요. 복압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기립근에 힘이 안 들어와요. 동작을 하기 전에 먼저 잡아놓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팔과 다리에 힘이 안 걸리게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과 힘이 들어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데드뿐만이 아니고 스쿼트나 벤치나 여러 가지 동작에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었죠? 이 상태에서 복압을 잡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 원래 무게가 들었으면 어깨에도 그렇고 승모에도 힘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압으로 일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와야 되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편하게 내려가요. 편하게. 몸에서 걸리는 느낌들을 다 느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복압을 잡고 굳이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과하게. 자연스럽게. 요렇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게끔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를 직접 실제 운동할 때 운동을 해보시면 복압을 너무 과하게 쓰느라 다른 부위가 힘이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복압이 몸통에서 이 체간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너무 과한 건 다른 부위의 운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만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벤치 프레스인데요. 벤치 프레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가슴으로 밀어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슴이 메인 근육으로 작동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가슴으로 많이 쓰려고 하게 되면 가슴만 쓰는 패턴으로 몸이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무서운 문제인데, 벤치프레스를 가슴 운동으로 계속 하게 되면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 저림이 생기고요. 어깨가 충분히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가슴이 대신하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불안정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른 근육,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 목에도 여기 앞에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쪽이 또 눌리게 돼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 쪽에 불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으로 하지 말고 일단 팔을 써야 돼요. 팔을 쓰면 팔이 움직이면서 가슴이 다 적절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전체적으로 써서 운동하는 벤치 프레스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뽑았죠. 여기서 잘못된 자세는 일단 날개뼈가 과하게 뒤로 밀려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텐션이 없고 전거근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스트업, 가장 얘가 높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게 돼요. 그러면 가슴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힘이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면서 어깨에 지금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슴과 몸통은 편안하게 두고 그 상태에서 날개뼈가 과하게 눌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개뼈가 어느 정도 앞으로 밀어주면서 버텨주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팔꿈치가 함께 접히면서 내려갔다가 팔꿈치가 함께 펴지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운동이 뭔가 잘 안 되거나 운동하면서 부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어서 쓰는 근육만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안 쓰는 상태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근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3대로 따지면 300 정도 될 때까지는 몸을 함께 쓰는 방식을 채택해야 부상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립은 그 이후에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고립을 하게 되면 자극은 강하지만 건강한 운동 방식과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립이 아닌 몸 전체를 쓰는 방식으로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세요.